네, 안녕하세요. 타작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어요. 개인 투자자라면 가치 투자가 맞지. 퀀트 투자는 전문가들이나 하는 거 아니야? 예, 오늘은 제가 가치 투자를 통해서 큰 수익을 얻었는데 왜 퀀트 투자로 전환했는지 얘기를 해보려고 그래요. 기본적으로 퀀트 투자는 복잡한 데이터 분석, 수많은 팩터, 그리고 많은 회계 데이터, 대용 데이터, 실제 데이터, 이런 데이터를 통한 많은 계산이 필요했어요. 그치만 요즘에 그러니까 특히 최근에 강한국 작가님 같은 분이 퀀트 투자에 대한 설명을 점점 잘해 주셨죠. 다 대중화되기 시작했어요. 그치만 여전히 어렵게 느껴지는 건 사실이에요. 여기서 팩터라는 걸 간단히 설명드릴게요. 퀀트 투자를 하게 되면 너무 많이 나오는 단어니까 먼저 설명할게요. 팩터라는 건요, 주식의 수익률을 설명하는 데 사용되는 변수예요. 쉽게 말해서 특정한 주식이 다른 주식보다 더 높은 수익을 내거나 낮은 수익을 내는 설명해준 숫자라고 생각하면 돼요. 퀀트 투자에서는 이러한 팩터들을 이용해서 수많은 데이터를 분석해서 특정한 팩터가 수익률의 관계를 찾아내서 투자 모델을 구축해요. 그리고 이거를 전략으로 만들어요. 이 전략이 계속 스크리닝해서 종목들을 찾아주는 거예요. 예, 그 숫자를 표현할 수 있는 모든 거, 기업에 대한 모든 거라고 생각하면 돼요. 크다, 작다를 표현할 수 있는 모든 거요. 네. 다시 본론 넘어와서 계속 얘기하면 제가 가치 투자로 큰 돈을 벌었는데 퀀트로 전환했는지 궁금하지 않으세요? 오늘 그 이야기를 해보려고 그래요. 저희 팀이 직접 개발하고 있는 퀀트 프로그램에 대한 이야기를 좀 같이 해드릴 거예요. 여러 가지 ETF 종목들, 그리고 한국 종목, 미국 종목, 상관계수를 프로그램을 일부 기능을 무료로 사용할 수 있도록 빠른 시간에 배포할게요. 기대해 주세요. 후반에 이 프로그램에 대한 설명도 간단히 해드릴게요. 제가 가치 투자로 큰 수익을 낸 종목은 바이두예요. 중국의 대표적인 검색 엔진 회사죠. 바이두는 중국의 구글이라고 불릴 만큼 시장 지배력이 대단했죠. 단순히 네이버랑 비교했을 때도 너무 저평가되고 있어요. 중국의 인터넷 시장의 성장성까지 고려하면 정말 매력적이었어요. 저는 가치평가를 통해서 바이두를 투자했고 단기간에 정말 100% 이상의 수익을 냈죠. 직장이 10년 연봉에 가까웠죠. 당시에 제 투자 실력이 뿌듯해하면서 이렇게 말했어요. 이게 바로 가치 투자 세상을 보는 힘이다. 하지만 진실은 전혀 다른 곳에 있었어요. 바이두의 급등은 저의 가치평가 때문이 아니었어요. 매도 곧 뉴스가 나왔죠. 한국계 헤지펀드 매니저 B랑의 레버리지 투자 작전이 주된 원인이었어요. 상승은 가치 재평가 상승이 아니었죠. 저는 운 좋게 이 시점에 매수한 거고요. 100%낸 시점에 매도한 거예요. 그러니까 운 좋게 B랑이 레버리지 투자 작전해서 보도 전에 익절할 수 있었죠. 그러니까 보도하고요. 엄청나게 하락을 했어요. B랑이 파생 상품을 통해서 아주 큰 레버리지 비율로 한 거였거든요. 결국에 B랑의 레버리지 포지션이 공개된 거예요. 그러면서 공매도 세력이 바이두 주자를 계속 팔았어요. 공매도를 계속하면서 이익을 만들기 위해서요. 결국 미국 증권거래위원회 SEC 조사가 시작됐어요. 투자자들이 부담감을 계속 커지면서 계속 떨어졌어요. 이렇게 떨어지는 거 보이시죠? 계속. 그러면서 B랑이 디폴트, 그러니까 부도난 거예요. 결국 시장 전체에 큰 충격을 줬죠. 바이두의 상승은 가치 재평가가 아니었죠. 그냥 레버리지 버블이었던 거예요. 그 증거로 시간이 지나면서 가치가 재평가되는 게 아니고 실적과 상관없이 지속적으로 계속 떨어지고 있어요. 계속 이렇게요. 보시면 2021년 최고점이 여기 보면 354불이었어요. 354불에서 고점 대비 50% 빠졌어요. 한 달 만에. 그리고 현재까지도 계속 하락하고 있어요. 최근에 3년을 봐도 PER, PBR, ROA 계속 올라가지만 계속 떨어지고 있어요. 재무제표랑 전혀 상관없이 움직이는 거예요. 5년 전 매수 단가보다도 50% 하락, 최고점 대비는 70% 떨어진 거예요. 다행히 저는 운이 좋아서 큰 수익을 실현했지만 이 사건은 저한테도 굉장히 큰 깨달음을 줬어요. 개인 투자자의 가치 평가는 불안정할 수밖에 없다. 결국 제가 한 투자는 제대로 된 가치 평가도 아니었죠. 지속적으로 얘기하지만 분명히 확신을 가진 큰 비중은 큰 이익을 가져갈 수 있어요. 그렇지만 90% 이상 큰 확신이어야 돼요. 아니 거의 100%라고 생각해야 돼요. 본인은. 거기에 기다릴 수 있는 시간도 있어야 돼요. 저는 운이 좋아서 바로 상승했지만
항상 큰 리스크가 있어요. 시간 리스크 예를 들어볼게요. 빅숏이라는 영화를 봤다면, 이 영화였죠. 빅숏 영화를 봤다면 실제 인물인 마이클 버리도 숏 배팅하고 바로 하락하지 않고 상승하니까 계속 힘들어해요. 그렇지만 계속 금융사를 돌아다니면서 숏 배팅할 수 있는 상품을 만들어 달라고 계속 요구하러 다니죠. 결국 그 정도 확신을 가지고도 자기가 맞는 건지 틀린 건지 고민하고 안절부절하고 힘들어해요. 결국 이 사람이 가치 투자를 한 건 아니지만 시장의 비합리성을 보고 하락을 예상해서 베팅한 사람이기 때문에 딱 가치 투자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이 사람의 예를 든 건 자기네 포지션에 대한 이 정도 확신을 가지고 베팅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가치 투자는 마이클 버리가 한 숏 베팅처럼 불안정할 수밖에 없는 개인 투자자의 가치 평가 예를 들려고 이 숏 베팅 예를 든 거예요. 물론 개인 투자자가 이 정도 확신을 가지고 하는 건 항상 잘못될 수 있어요. 저도 그때 팔지 못했다면 다시는 게임에 참여할 수 없었겠죠. 저는 그만큼 개인 투자자로서 가치 투자가 어렵다는 말씀을 드린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개인 투자자 관점에서 가치 투자 한계에 대한 얘기하면요, 전형적인 가치 투자는 기업의 내재 가치를 평가하고 안전마진을 확보해서 투자하면서 가치가 재평가되면 조금씩 매도하는 방식이에요. 이런 쪽으로는 아주 훌륭해요. 그렇지만 개인 투자자한테 어려운 난관이 많아요. 물론 이걸로 굉장히 성공하는 투자자들도 많아요. 그렇지만 어려운 부분을 간단히 얘기해 볼게요. 개인 투자자는 시간과 전문성이 부족할 수밖에 없어요. 제대로 된 가치 평가를 되면 해당 기업뿐만 아니고 경쟁사 관련 업종, 대체 업종까지 다 분석해야 돼요. 시간과 전문성이 부족하겠죠. 두 번째로 얘기하면 정확한 가치 평가하기가 너무 어려워요. 얘는 너무 많지만 좀 더 축소해서 바이오테크 기업인 모더나를 가치 평가한다고 생각해 볼게요. 코로나 이전에 주력 기술인 메신저 리보핵산 mRNA라는 기술이 있었어요. 단백질을 합성 현장으로 운반하는 RNA의 한 종류인데요. 좀 쉽게 얘기하면 제품을 만들기 위해서 설계도를 운반하는 거예요. 이게 돈이 될지 안 될지도 알 수 없었어요. 제대로 된 수익이 된 제품도 없고 핵심 기술만 있었어요. 그렇지만 팬데믹 이후에 백신 하나로 회사가 대박이 났죠. 주가는 폭등했고요. 그러니까 기술의 가능성은 크지만 미래 가치에 베팅할 수밖에 없어요. 평가가 어렵죠. 가치 평가가. 요즘처럼 기술 기업이 기술을 바탕으로 가치 평가하는 게 어려우면 사실은 기술이 너무 큰 자산이잖아요. 그럼 결국 기업의 성공과 실패의 간극이 크다는 거죠. 이런 가치 평가는 개인들이 하기 매우 어려워요. 물론 특별한 경우지만 저에게 가장 어려운 부분 중에 하나는 리스크를 해치 포트폴리오를 만들 수가 없었어요. 그리고 정말 또 한 번 더 얘기하면 행운이라는 어쩌면 오를 거야 이런 의존 가능성이 좀 있어요. 그러니까 제 바이두 투자 사례처럼 개인의 정보와 분석으로는 시장의 복잡한 변수를 이해하기 힘들어요. 즉 모든 일에 논리적으로 설명한 일이 너무 많잖아요. 이걸 꼭 운이라고 말할 수 없지만 모든 일을 퉁쳐가지고 우리가 알 수 없는 일에 즉 행운에 의존하는 일이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바이두 레버러지 버블처럼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말하는 확증 평형, 판단 주관성, 정보 비대칭성, 심리적 부담은 나중에 좀 더 깊이 한 번 더 얘기해요. 그래서 제가 지금까지 공부했던 숫자에 대한 이야기가 더 명확한 데이터를 가지고 포트폴리오를 만들기 좋은 퀀트 투자로 전환하기로 했습니다. 제가 가치 투자 한계를 느끼면서 퀀트 투자에 더 큰 매력을 갖게 됐어요. 퀀트 투자는 숫자, 논리를 기반한 투자 방식이잖아요. 다양한 데이터를 활용해서 종목 선별하고 그렇게 해서 나오는 과거의 결과를 예측한 전략 점수죠. 백데이터를 기반의 전략 점수로 그 포트폴리오를 구성하잖아요. 제가 하는 방식은 매일 자동으로 퀀트 전략을 분석해서 종목들을 DB에 계속 쌓는 거예요. 그 종목들이 어느 전략에서 나왔는지, 그 전략 점수는 어떤 건지, 그리고 그게 언제나 어느 날짜에 나왔는지 계속 모든 걸 점수화하는 거예요. 이 점수들이 DB에 저장된 걸 기준으로 매수 매도를 하는 방식으로 저는 지금 진행하고 있어요. 추가로 전략별로 기간별로 상관계수를 다 분석해서 제가 만든 퀀트 전략들이 동시에 하락하는 리스크를 분석해서 그 리스크까지 최소화하는 기능을 지금 만들고 있어요. 이 기능도 거의 완성되어 가고 있어요.
예, 상관계수에 대해 조금 더 설명드리면 한국과 미국의 관심 종목 및 ETF를 포함해서요. 지금까지 설정한 기간 동안 얼마나 같은 방향으로 움직이는지 체크해서 그거에 대해 분석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삼성전자는 코스피의 약 20% 비중이니까 당연히 코스피와 삼성전자의 상관계수는 아주 높겠죠. 이런 식이에요. 동시에 삼성전자는 제 관심 종목인 ETF들 이런 것들하고 IJH, VA, EA, SPI, 뭐 IWM, SOXX 이런 거하고 아주 흡사하게 나오네요. 그리고 동시에 이렇게 보면 이걸 가장 궁금한 거 요거를 비교해 봤어요. 삼성전자하고 SOXX하고 IJH, SOXX는 흔히 속3라 그러죠. SOXL의 1배수예요. 그건 3배수고요. 그리고 IJH는 미국 중형주 ETF예요. 주가하고 움직임이 아주 유사하죠. 이렇게 보시면 아주 유사하게 움직이고 있죠. 이렇게 아주 높아요. 이걸 만든 이유는요. 포트폴리오 리스크를 줄이기 위해서예요. 상관계수가 낮고 월 수익률이 높은 퀀트 전략하고 ETF로 포트폴리오를 만들면 동시에 하락 확률을 최대한 낮추고 리스크는 낮지만 높은 수익률이 얻을 가능성이 있는 포트폴리오 운영할 수 있겠죠. 이 이유로 저희 팀이 이 프로그램을 만들었습니다. 먼저 퀀트 전략과 ETF 전략 포트폴리오 백테스트 및 리밸런싱 프로그램을 아직 제작하고 있어요. 먼저 연금계좌, IRP, ISA, ETF 리밸런싱 백테스팅 프로그램을 지금 제작하고 있어요. 먼저 저희가 만든 상관계수 프로그램을 곧 프리웨어로 만들어서 보내드릴 거예요. 기대해 주세요. 너무 재밌어요. 전 이걸로 뭐 하루 종일 붙들고 봐도 재밌을 만큼 너무 재밌었어요. 그리고 이 프로그램에 대해 자세한 기능 영상도 찍어서 올릴게요. 가치 투자는 아주 훌륭한 투자 방법입니다. 그러나 개인 투자자로서 장기적으로 지속하기에는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합니다. 또 개인에게는 감정이나 판단이 개입될 가능성이 너무 높아요. 그런 가치 투자에 비해서 퀀트 투자는 개인이 하기 힘든 가치 투자의 많은 부분을 보완할 수 있고요. 특히 데이터 분석을 좋아하는 분들이라면 정말 매력적인 선택지가 될 수 있어요. 예, 먼저 긴 영상 여기까지 봐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추가로 잠깐 여러분과 제가 왜 유튜버를 하게 됐는지 얘기를 드리고 싶어요. 저는 원래 데이터 분석을 너무 좋아해서인지 퀀트 투자를 공부하는 게 정말 재밌었어요. 여러 가지 다양한 데이터를 가지고 미래의 주가를 예측한다는 게 너무 매력적이었어요. 공부하면 할수록 이론과 실제가 틀리는 부분은 뭔지, 맞는 부분은 뭔지 이러면서 점점 빠져드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지금 배포되어 있는 퀀트 프로그램과 다른 방향의 퀀트 플랫폼을 기획하고 만들고 싶었어요. 그래서 지금 프로그램을 만들고 있어요. 이 프로그램을 여러분께 소개시키고 1차적으로 그 프로그램의 일부를 프리웨어로 배포하려고 해요. 이 프로그램은 미국의 티커들과 우리나라 종목과의 관계도 아까 설명드렸죠. 궁금한 한국, 미국 ETF, 주로 ETF예요. ETF 티커들의 CAGR, MDD, 배당액까지 다 포함해서 월별로 관련된 걸 정리되어서 볼 수 있는 프로그램이에요. 사실 이 프로그램에서 제일 중요한 건 보고 싶은 건 모든 한국, 미국 종목 간의 ETF 간의 서로 간의 상관계수를 볼 수 있게 만들고 싶어요. 그래서 이건 거의 완성이 됐어요. 여기서 상관계수는 원하는 기간 동안 서로 간의 상승, 하락과 방향의 관계를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들이 한국의 연금계좌, IRP, ASA에서 투자할 수 있는 ETF끼리와 상관계수하고 연 성장률까지 체크해서요. 지속적으로 우상향이 가능한 포트폴리오를 만들어서 백테스팅하고 자동으로 리밸런싱하는 게 1차 목표예요. 물론 여기서의 내용은 사실 연금계좌랑 IRP, ISA를 위한 그 퀀트 플랫폼을 만들고 싶은 거예요. 이런 여러 가지 논리로 ETF나 대형 배당주끼리의 상황에 맞춰서 리밸런싱이 되는 시점을 알려주는 방식을 만들려고 그래요. 런칭 기대하세요. 실망하지 않으실 거예요. 곧 이 프로그램을 여러분한테 공유도 해드리고 여러분의 반응도 궁금해요. 그리고 여러분한테 유용할지도 궁금하고요. 이 프로그램에서 너무 할 얘기가 많아요. 이 이야기는 여기까지만 할게요. 이런 것들로 여러분의 금융생활하고 향후에 더 풍요로운 노후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도움드리고 싶어요. 다음 편에서 개인이 가치 투자를 할 때의 현실과 해지할 수 없는 리스크, 또 다른 대안책을 함께 얘기해 보려고 해요.
여기까지 타작입니다. 얘기 끝까지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